예, 안녕하십니까. KBC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자격증 계속 얘기하는데 자격증이 왜 필요한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격증 하는데 이 자격증 도대체 왜 따고 어디에 쓰는 건가요? 제가 여태껏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제 영상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격증이 왜 필요한지 굳이 이 영상을 찍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그 자격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콕 집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이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격증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수십 개의 자격증이 있죠. 뭐 전문 자격증까지 합치고 민간 자격증까지 합치면 뭐 100개 이상 훨씬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 중에 자격증은 그래도 보면은 여러 군데 필요한 자격증이 있고 그냥 한 군데만 필요한 자격증이 있고 아예 한 군데도 필요 없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법정 자격증은 여러 군데 필요해서 공사업에도 필요하고 시설관리업에도 필요하고 안전관리업에도 필요해요. 그건 여러 개 껴져 있는 거죠. 법의 조항에 막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조항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 뭐 50인 이상이다. 그러면 건설안전 기사나 그 산업안전 기사가 필수로 들어가게 돼 있고 법으로 박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공사업을 하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 송전솔로 전기 공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송전솔로도 1호사가 있고 345kV 송전솔로가 있고 765kV 송전솔로가 있어요. 그런 송전솔로 공사를 하고 송전솔로도 송전 용량이 1000MW짜리도 있고 2000MW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전기 공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전기 공사를 하게 되면은 현장 대리인이 필요해요. 현장 대리인이 필요한데 현장 대리인은 전기 공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격 사항이 있어요. 일을 하기 위한 자격 사항. 현장 대리인의 자격 사항. 345kV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말은 뭐냐면요, 자격증이 전기 기사를 가지고 있거나 전기 기사의 특급 기술자가 있거나 그 다음에 전기 기술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번에 근래 이제 법이 바뀌어갖고 예전에 전기 기사의 특급 기술자만 됐는데 이제 특급 기술자가 공사도 전기 공사협회에서도 이제 특급 전기 기술자를 무조건 그 기술사와 기능장으로만 이제 한정을 지어놨더라고요. 이제 그런 작업들은 이제 기술사 아니면 기능장이 와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필수 자격증인 거예요. 현장 대리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장 소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책임자를 현장 소장을 그 특급 기술자로 임명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자격증이 필요한 거고요. 예를 들어 또 송전솔로 업무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감리가 필요해요. 시공 감리나 이런 감리가 필요해요. 그 감리도 이제 자격을 주어져요. 참가 자격이 이제 참여 자격이 뭔지. 보통 우리가 선을 긋는 게 100만 볼트 이하면은 기사들이 할 수 있고 100만 볼트 이상이면은 기술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는 1호사서부터는 이제
이제 1호사의 용량이 1호사에도 용량 1호사의 용량이 이제 커진다. 아니면 3, 4, 5다. 그러면은 이제 기술사들이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 요건들이 있어요. 뭐 일반 건축물 짓고 빌딩 짓는 데는 이제 기사 자격증만 있어, 이제 시공 기사 자격증이나 그 시공 감리 자격증인 전기 기사 자격증만 있어도 일정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3, 4, 5급이나 이제 1호사급 이제 수준 용량이 좀 수전 전압과 수정 용량이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제 고급 자격증들이나 이제 경험을 요하는 그런 사항들이 좀 까다로워지게 되는 거죠. 소방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방도 49층 이상이면은 그 특급 방화관리 대상물로서 우리가 그냥 소방 설비 산업기사의 일정 경력이 있거나 시험을 보지 않는 한 이게 특급 소방 대상물을 할 수가 없어요. 1급까지는 자격증 갖다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자격증이 이제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자격증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나는 이 분야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이 없으면은 이 자격증이 없으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승강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승강기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엘리베이터 한 대다 그러면 뭐 승강기 교육만 받으면 돼요. 교육만 받으면은 이제 자격증을 이제 협회에서 줘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가스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 이제 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을 받고 아니면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받아요. 뭐 2주씩.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보고서 그 전기 협회, 그 가스 협회나 이런 데서 자격증을 줘요. 그러면 그 자격증 갖다가도 할 수가 있겠죠. 방화관리자도 마찬가지예요. 2급 방화관리자도 자격증 시험을 그 협회에 가서 자격증을 보면은 또 자격증을 줍니다. 그것도 어차피 보면은 민간 자격증이죠. 민간 자격증. 협회에서 만든 민간 자격증. 그러니까 결론은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분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동차 정비소도 쉽게 보시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 차 정비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1급이냐 2급이냐 아니면 경장비냐 이것도 이제 분류는 있긴 하지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꼭 따시면은 이제 경력까지 따고 처음에는 이제 밑에 들어가서 경력을 하면 그 밑에 이제 기초부터 들어가서 경험을 쌓으면서 올라가시면은 경험에 맞는 이제 처우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기가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티코만 뭐 경차들만 고쳤다고 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막 트럭도 고칠 수 있고 SUV도 막 종류별로 뭐 현대나 기아 자동차 다 고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비 경험은 값진 것이죠. 그리고 자기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지름길인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는 것이고요.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는 그 현업 분야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자격증 공부하다 보면은 뭐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목적을 좀 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그래도 재밌게 하시고 그리고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책을 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이나 뭐 실제 현재 설치된 사진들 보시고 이게 이렇게 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게 이해하기가 훨씬 좋고 더 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썼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실제 뭐 예를 들어서 소방 이제 자격증 공부할 적에 뭐 감지기나 수신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림은 있긴 한데 실제 실물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갖고 가서 수신기
P형 1급 수신기도 한번 봐보고, 그다음에 감지기도 봐보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도 직접 가서 어떻게 설치돼 가지고 갔는지, 천장이 어떻게 설치돼 갔는지 이런 것들도 봤었어요. 가서 현장에 가서 자꾸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비역도 잘 나고. 이상 여러분들께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만나요.